아시안허브와 함께하는 맘스 세계시민학교. 오늘은 몽골에서 오신 윤승주 선생님과 함께 지속 가능 발전 목표 5번째 목표인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성 인권 그리고 남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먼저 선생님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몽골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아시안허브의 세계시민교육 강사로 또 한국건강안전진흥원의 다문화인류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몽골 주한몽골 여성 총연맹 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처음에 한국에 어떤 계기로 오게 되셨는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제가 몽골에서 무역회사를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무역회사의 한국 거래처에 방문하러 한국에 와서 처음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와서 뭔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 있으면 좀 하나만 들어볼까요? 엄청 인상적. 제가 12월 달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겨울에 오셨네요. 네, 겨울에 왔는데 네. 한국 겨울이 너무 몽골 폼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봄처럼 우리 한국의 겨울이 몽골에서는 약간 봄 같은 그런 봄 날씨였군요. 그럼요. 네. 몽골은 더 추우니까. 네. 그리고 제가 좀 놀란 게 그때 밖에 추운데 여자들이 스타킹 신고 그쵸. 밍크컷도 입고 다니는 게 어머 이거 찹시잭에서만 보던 건데 실제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입는 거구나. 와, 날씨가 따뜻해서 너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오신 지 거의 20년 됐죠. 야, 그럼 이제 다 적응하셨겠네요. 그럼요. 선생님도 겨울에 스타킹 신으시고 그렇죠. 네, 코트 입고 이렇게 다니시죠? 그렇게 다니죠. 그렇습니다. 오늘 윤승주 선생님과 함께 여성인권 그리고 남녀평등 이야기 나눠볼 건데, 먼저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우리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사람들이 아시안 여성들이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뭐 고용 불안도 있을 수 있고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화두였는데, 아시아 여성들이라고 하면은 몽골이나 한국이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몽골의 여성 그리고 한국의 여성, 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뭐 차이가 있는지 비슷한 점이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 코로나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네. 코로나 때문에 요즘 항공편이 없어요. 이제. 그렇죠. 비행기 많이 안 다녀요. 안 가가지고 네. 사람들이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오지 가지 맞습니다. 못하고 이렇게 막힌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몽골은 이제 비행기가 안 가니까 네. 어쨌든 한번 오는 비행기로 밖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들 네. 조금 생기긴 한데 국내에서는 많이 안 생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자택에서 하지 않고 그냥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대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몽골은 여름 방학이 길기 때문에 9월부터 시작해서 아이들도 학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아이들은 네. 지금 학교도 못 가고 맞아요. 집에만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다 자택에서 근무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엄마들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한국 여성 노동자 회의에서 한 5월, 6월쯤에 여성 노동 근로자들, 여성 근로자들 한 318명을 네. 대상으로 이런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 노동과 가족 내 돌봄에 미친 영향을 하는 조사를 했대요. 네. 근데 그 조사에서 응답자의 56%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가 제일 힘들었냐 하면 독박으로 돌봄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 네. 이걸. 여성 근로자들이 3분의 1은 돌봄을 독박으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집에서 돌봄 분배는 본인이 75%가 배우자가 14%를 하고 있다. 네.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더 바빠지고 더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이나 몽골이나 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엄마들이 참 힘든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 여성의 이게 위치에 대해서 사회적 위치가 어떤 거냐고 몽골하고의 이제 차이점. 예. 그러면 이 학교 진학률이 대학교 진학률이 똑같은데 거의 비슷해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한국과 몽골의 여성들이 네. 대학 진학률이 비슷한데. 네. 그리고 직장에서 고위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측에는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이 25세부터 65세 사이에 이렇게 보면 한 44%가 50%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44%. 남자들이 더 많이 고위직에 일하는 남자들이.
더 그건 많다. 또 한국이랑 네, 비슷한 그렇죠. 좀 것 비슷한 같아요. 내용이기는 하네요. 한국이랑 몽골이랑.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윤성주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굉장히 대가족으로 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가족의 인원수 누구누구랑 같이 살고 계신지. 우리는 시부모님하고 네. 아들, 딸 셋하고 아들, 딸 셋. 살다 보니까 7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7 식구가 한꺼번에 살고 계시군요. 이게 3대가 같이 모여서 사는 경우가 요새는 많지 않은데. 않죠. 맞아요. 우리 핵가족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이게 7 식구, 어떻게 보면 대식구, 요새 뭐 2 아니면 3 아니면 4 이렇게 사는데, 많아봐야 한 5 정도인데 이제 7 그럼요. 식구가 함께 사는데, 네. 이제 여성으로서 이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시는데 어떤 문제점 아니면 힘든 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몽골 사회하고 조금 비교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우리 집이 시어머니랑 아들, 딸 2명하고 마트 가는데 우리가 4명이 가니까 네. 우리 집은 여자만 4명이라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해서 이렇게 할 수도 네,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 명절 같은 때 특히나 우리는 한국에서 여성들은 요새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듦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명절에. 그렇죠. 명절에. 네. 맞아요. 몽골의 명절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몽골 명절 하면 우리 설날 명절 네. 음력 1월 1일은 똑같거든요. 근데 설 하면 다들 좀 긴장하고 막 설레고 누구 만난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준비하는 과정이 정말 그렇죠. 힘들죠. 그래서 막 명절 스트레스 이런 그렇죠. 거 크거든요. 그 명절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는데 몽골에서는 그 명절이면 1월이잖아요. 1월, 네, 2월쯤에 제일 추울 때. 그렇죠. 그래서 명절을 몽골은 유목민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이렇게 인사하러 오시면 빨리 음식을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두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거든요. 만두를. 네, 고기 만두를 그렇게 한 2,000개 막 이렇게 많이 만들면 몇 개요? 2,000개. 2,000개요? 한 1,500개에서 2,500개 정도 사이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또 몽골은 춥다 보면 밖에 이렇게 얼리면 그게 자연 냉장실이 자연 되니까 냉동실. 그게 다 금방 이렇게 얼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잘 보다리에 사 놓고 그러면 손님 오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쪄주기가 아주 간편하죠. 네. 그리고 샐러드나 뭐 이런 음식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2,000개를 만들려면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 그런 것도 못하죠. 그걸 누가 만들어? 2,000개. 그래서 가족 온갖 식구들이 다 와서 같이 해주거든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다 같이 네. 와서 그날은 그냥 다 만두 빚는 날. 그 손뼉 믿고 네. 하듯이 그렇게 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많아서 좀 어렵긴 한데 네. 그래서 2,000개 너무 많다고. 그랬더니 한국은 명절 되면은 근데 남자들이 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요새는 또 많이 남성분들도 도와주기는 많이 도와주긴 하시는데 한데, 진짜 맞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가면 남자분들은 누워 있고 여자분들은 있고. 처음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살림하고 뭐 예, 설거지하고 그렇죠. 또 식사 내면 또 금방 설거지하고 힘들었죠. 그렇죠. 그 네. 남자들 하는 거는 밤 까기가 제일 힘드니까 그거밖에 그쵸, 없는 네. 것 같아요. 밤까기. 네. 그 한국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국에서도 만두를 2,000개씩 빚진 않으셨을 테고. 그렇진 않죠. 그래도 제가 만두를 하는 거 제일 잘하니까 네네.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긴 했어요. 근데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만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를 좋아하셔서 이거 한번 같이 하자. 이랬는데 제가 고기 만두만 하려고 딱 준비해왔더니 어머니가 만두에는 숙주나물 너무 적고 두부 너무 적고 부추 너무 적고 막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만큼 재료가 많아졌는데 하려고 하니까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두 빚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하느라고 그때 몽골에서 그 면절 만두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여기가 막 멍들 세상에. 아니 만두 다 빚을 줄 아실 텐데 왜 아무도 안 계셨을까요? 그 많은 식구들 중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서 나중에는 우리 엄마랑 이렇게 할 때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이거 하고 아이들과 같이 이제 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도와주고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 명절이나 한국은 좀 그래도 여성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한다. 근데 그쵸. 몽골에서는 좀 남성들도 다 같이 그 만두를 2,000개나 빚어야 하니까. 그럼요. 네. 그럼 남자들이 고기부터 여기는 그냥
다전고기를 사야 네. 되는데 몽골은도 다져야 되거든요. 재료 손으로 준비부터 재료 준비해서 다 해야 돼서 그리고 그건 몽골 남자들이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그런 것도 아니긴 한데 한국 남자들은 또 되게 자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으로서 좀 많죠. 책임감도 그럼요. 있고 그러긴 하죠. 맞아요. 그게 생계 부양자가 돼서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네. 이런 마음은 그럼요. 되게 강한 책임감이 것 너무너무 같아요. 강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들이 또 사회 진출을 해서 네. 사회 활동을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여성들이 다 모든 거를 할 수는 없죠. 그럼요. 그죠? 가사노동이나 돌봄이나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슈퍼에 오면 아니면 그쵸.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그 여성들 직장 다니는 여성들에 되게 공감하는 그 82년 김지영 그 네, 책이 책도 있었고 영화로도 그 나중에 네, 영화도 나왔었죠.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들 공감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있어서도 남성들과 좀 이렇게 분배를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윤승주 선생님도 한국 사회에 지금 오셔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 닿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대가족으로 열심히 또 가정에서도 충실한 어떤 주부의 역할을 잘 해내고 계시고 이제 밖에 나와서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고 계신데 우리가 남녀 평등, 뭐 성평등 이런 얘기 오늘의 주제가 사실 그거거든요. 이 성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이게 5번째 목표로 들어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남녀 차별이라는 단어, 몽골에서도 이런 단어가 있나요? 제가 살았던 시기에는 남녀 차별보다는 남자가 신체적으로 좀 힘이 강하고 그러니까 네. 무거운 거 들거나 좀 어려운 거는 남자가 하고 좀 약하고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힘의 차이가 분명히 신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건데 우리 윤승주 선생님이 한국에 오셔서 남녀가 이게 너무 불평등한 게 아닌가라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셨다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몽골에서는 그러진 않았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일하는 사람의 임금 차이가 남녀 임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몽골은 이럴 수도 임금의 있을까? 남녀에 비해서 차이가 없나요? 아, 그럼요. 그럼 사실 이게 그때는 당연한 모르고 건데. 그 직급에 따라서 임금은 다르긴 그렇죠. 한데, 네. 네. 근데 남녀 사이에서 임금이 차이가 있다는 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것도 있구나, 참 신기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이게 차례 음식이나 제사 음식 또 많잖아요. 그쵸. 요즘 제 친구에 또 한 1년에 한 7, 8번 제사 지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명절 못지않게 준비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할 때도 여성들만 그 준비를 다 해야 되는 네. 그런 게 좀 네네. 몽골에 없는 문화예요. 줄어들었다 해도 아무래도 이제 몽골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가정 일도 같이 하는 사회에 사시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네. 좀 여성들이 특히나 명절에 이 가사 일에 있어서는 또 부담이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 여성들이 뭔가 여자라서 차별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 것이 좀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윤승주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해결책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이게 주실까요? 남녀 차이인지 네. 이게 남성과 여성의 젠더 차이 문제인지 성평등 문제인지 또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꼭 그거를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 인식하고 스스로가 또 지역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서 그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다른 나라에서도 풍습이다 이런 거는 아니 뭐 이런 건 문화다 이렇게 포장해서 그냥 가지 마시고 그거를 좀 여성에게만 차별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그쵸. 해주신 것 같고 문화다 풍습이다 이제 여성들은 이런 걸 하는 문화야 이런 풍습이 있어라는 것에 갇혀서 그걸 이렇게 차별적인 문제를 덮지 말고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 이런 그럼요. 의미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네. 세계의 어느 지역이든 어디에든 간에 그 지역에서
모두 남녀 차별 없는 그런 평등하고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세계 어디 가서 살든 우리가 남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 가는데 여자는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어디 나라 가면은 또 여성들이 다 그쵸. 얼굴을 하고 보이면 안 있어야 되고 되니까 가려야 또 그러고 되는데. 다닐 때도 있죠. 네. 거기에 문화를 따라야 되니까. 근데 다 모두가 똑같이 어느 나라 가도 똑같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윤성주 선생님과 함께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선생님께서 한국에 오셔서 살면서 느낀 어떤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그럼요. 아시아의 최고 민주국가의 한국에서 네. 여성들이 이제 출산이나 육아나 육아휴직 할 때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장 네. 그리고 남성과 똑같은 임금 받고 일할 수 있는 직장 네. 똑같이 승진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네.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녀 가리지 않게 다 함께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는 같이 저녁 준비하고 청소하고 돌봄하고 이런 거는 좀 똑같이 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가정이 그런 문화가 그런 분수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슨 우리가 책에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 좀 더 생생한 그런 이야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